성남의 멋, 전통의 울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인데요. 전통은 오래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과 손끝, 그리고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활의 숨결입니다. 집을 짓던 흙냄새 속에도, 들판을 메우던 장단 속에도, 서로의 손을 잡던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 속에도 전통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성남의 마을마다 남아있는 소리와 움직임들, 쌍용고 줄다리기의 함성, 오리뜰 농악의 상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의 굵은 박자. 그것들은 단순한 옛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진 삶의 기억이자 마음의 유산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흐르고 있는 성남의 전통.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뿌리를 함께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성남 마을미디어 제작팀 주버스의 윤솔입니다. 오늘 성남의 전통 문화를 전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미디어 제작자 표영신입니다. 예, 저도 마을미디어 팀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분당구 임해동에 살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전통에 대해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먼저 두 분은 전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영신님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에게 전통이란 시간이 만든 길 같아요. 그 길 위에는 우리 조상들의 발자국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위를 걸으면서 새로운 발자국을 더해가죠. 그러니까 전통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문화. 자, 그럼 지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전통을 사람의 온기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다리기에서 서로 우리 몸을 막 부대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 또 농악 장단에 맞춰서 우리 함께 웃고 또 춤도 같이 추는 것. 그래서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 공동체가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전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온기. 이렇게 전통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만으로도 두 분이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더해간다. 서로 손을 맞잡는다는 부분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성남의 멋, 먼저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영신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무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뒤에 집터 다지는 소리가 들어가니까 소리 명창의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이 이무술이라는 단어는 과거 광주군 돌마면 이메리의 옛 지명이에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분당구 임해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입니다. 아, 지금의 임해동이 이무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터를 다진다는 의미는요,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이사할 때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때 집터를 다지고 고르고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등의 일들을 말합니다. 이사나 집을 짓거나 터를 옮기면서 좋은 일을 비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짓는 동안에 무사고와 안녕을 빌기도 하고 또 다 지어진 후에는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고사라고 하는 의식과 그리고 덕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동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무술 마을에서 집터를 다질 때 부르던 노동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요요. 네. 그렇지만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희망을 빌었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 노동요는 인간의 노동과 삶의 일부분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기원은 농업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된 노동요는 사람들이 힘든 작업을 수행할 때 서로의 사기를 북돋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음악은 단순히 곡조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리듬과 가사를 통해 일의 진행 속도를 맞추고 고된 작업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럼 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어떤 특색의 노동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역명이 들어간다는 것부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터를 한자로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집터 다지는 소리는 땅의 명기를 부르는 소리와 집터가 우수함을 칭송하는 소리로 구성이 됩니다. 작업을 지시하거나 일꾼을 다루는 선소리, 또 속도를 조절하거나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일꾼들의 힘찬 후소리가 전승된 이런 노동요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터를 닫고 다지고 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특히 집터를 다지는 소리가 특색 있게 잘 발달한 것이 성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하고 집을 지으면 좋은 기운이 그곳에 다 모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도 그럼 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하면서 지은 건축물이 있을까요? 네, 성남의 대표 문화공간이죠. 성남의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남 아트센터인데요. 이곳이 개관하기 전에 집터 다지는 소리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문화와 전통이 이어지는 공간에 좋은 기운을 부르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가 함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집터 다지기는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터주신이나 귀신은 밤에 움직인다고 믿어서 밤에 행하여야 액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집터 다지기의 절차는 먼저 집주인이 술상을 준비해서 동티가 나지 말게 해달라고 빌면서 술을 사방에 뿌립니다. 이어서는 동네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마시고 횃불을 들고 터를 다지는데 보통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지경꾼들은 후렴을 합니다. 선소리를 매기는 동안에는요, 지경꾼들이 지경도를 높이 들었다가 후렴으로 받으면서 지경도를 힘있게 내리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니 어떤 느낌일지 상상은 가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전통문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아마 연세가 80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아들 세간 내주고 또 집을 새로 짓고 그럴 적에 터를 다지는 소리입니다. 그 집터를 다지면은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어느 집은 장마철에 부엌에서 물이 나가지고 바가지 가지고 온 가족이 부엌에 물 퍼낸 기억들도 나실 거예요. 그리고 묘를 썼을 때 묘를 달고지를 했을 때는 묘 봉분이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냥 요즘엔 기계는 포크레인을 꾹꾹 눌러놓죠. 그럼 더 단단할 것 같지만 봉분이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은 이 봉분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상 선인들의 지혜가 어떤 건지 정말 이무술 집터 다니면서 터를 다져놓으면은 그 자리는
장마철에 논밭에다가 수렁논에다가 집을 져도 부엌에 물이 안 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또 우리 선인들의 지혜가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옛소리 말이요. 다 같이 올해 성남시가 50주년이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이 무탈하라고 오늘 이 터전을 잘 다니면 100만 시민이 가정에 모두 다 무탈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서서 한번 도와주러 한번 꼽으시길 바랍니다. 기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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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세 동아줄을 디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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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줄을 디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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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줄을 디리세 육척 칠척 길고 긴 집은 거꾸로 잡고서 줄이고 줄여 디리세 디리세 동아줄을 디리세 곱게 곱게 줄인 후에 동아줄을 그려보세 디리세 디리세 동아줄을 디리세 동으로 10번 서로 10번 앞으로 10번 북으로 10번 디리세 디리세 그러니까 열심히도 한번 잘 한번 다녀보시오. 여라 지경이요. 여라 지경이요 여보시오 지경이네 여라 지경이요 이내 한말 들어보소 여라 지경이요 일신동력 힘을 모아 여라 지경이요 정든 데는 지경도를 여라 지경이요 머리 위로 번쩍 여라 지경이요 일시에 들었다 일시에 오세 여라 지경이요 우리 영신님께서는 실제로 이 이뭇을 집터 다지는 소리 보셨나요? 네, 저는요, 작년 10월이죠. 성남 페스티벌 여러 문화 행사 중에요.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야외 광장에서 이뭇을 집터 다지는 소리를 진행했어요. 아, 그래서 그 그랬군요. 행사를 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경 다지세 이런 구호만 생각나고요. 이후에는 술과 음식도 준비해서 나눠 먹고 또 외국인들도 와서 같이 구경했어요. 오. 그래서 관람객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놀았죠. 아, 네. 재밌었겠네요. 네. 근데 당시에는 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느라고 좀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는데요. 다시 보게 된다면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매년 2회 정도는 정기 공연을 했더라고요. 장소도 다양한데요. 야탐역 광장에서 한 적도 있고 분당 중앙공원 순회동 가옥 앞에서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술과 음식도 준비하고 정기 공연까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공연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명맥을 이어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1982년 윤명용님, 김영한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 산타령 보유자인 황용주 선생님의 고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1983년 3월에 이 고증을 통한 시연회를 개최하였고요. 현재는 국가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인 방영기 명창님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연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 즐기고 있지만 성남의 큰 건축물 착공 전에 꼭 이 이mus을 짚터 다지는 소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mus을 짚터 다지는 소리 자랑을 좀 더 하자면요. 네. 1994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우수상을 시작으로 97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장려상, 그리고 2000년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에서 노력상, 2015년 경기 민속예술제에서 예술상, 그리고 2019년 경기 민속예술제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야, 꾸준한 수상 이력도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1월 17일에는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고요. 작년이죠.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성남시 향토문화유산 제15호로 변경된 성남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런 자랑스러운 소리를 보유한 도시 성남. 또 성남의 자랑스러운 향토 문화유산 이mus을 짚터 다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mus을 짚터 다지는 소리 주버스 표영신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남의 멋 두 번째, 바로 판교 쌍용거 줄다리기입니다. 이번엔 지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윤솔님도 줄다리기는 해보셨죠? 아, 그럼요.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에서 마지막 순서쯤 되면 학부모, 학생 모두 모여서 줄다리기 했잖아요. 네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단체로 체육대회를 하면 흔히 볼 수 있었던 놀이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좀 점점 찾아보기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 유명한데요. 거기 줄다리기 게임이 나오면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성남, 또 그 중에서도 판교동에서 줄다리기가 대표적인 향토 문화유산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하여 쌍용거 줄다리기입니다. 아, 줄다리기 공식 명칭이 쌍용거 줄다리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쌍용은 두 마리의 용, 청룡과 황룡을 일컫는 거고요. 그래서 거는 우리 한자로 클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인할 때 바로 그 건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대한 용 두 마리의 줄다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명칭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커다란 두 마리의 용이 맞붙는 것이니만큼 줄다리기 규모가 엄청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 운동회 때 잡아본 그 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예요. 아, 네. 한 수백 미터까지도 계속 이어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굵기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정말 용을 연상케 하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쌍용거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했던 행사거든요. 정월 대보름이 되기 한 며칠 전부터 마을의 남자들이 모여서 이 줄을 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워낙 크니까요. 네. 그래서 새끼줄 18가닥을 엮어서 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중줄을 다시 엮고 그렇게 해서 대줄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황룡줄과 청룡줄을 만든다고 하네요. 와, 줄을 꼬는 방식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크니까요. 네. 예. 이렇게 줄을 꼬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나르기도 아, 했고요. 네. 예, 밥은 또 먹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 즈음이면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달도 떠 있고 그러면서 이 판교동에서 그 왁자지껄한 그런 줄다리기 준비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 머릿속에 말씀하신 풍경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정월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나 강강수월래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큰 규모의 줄다리기를 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월 대보름 저녁에 줄다리기를 위해서 주민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건데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바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다 또 일종의 절차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마을 안길에 쌍용 용두를 서로 맞대어 놔요. 그러니까 청룡과 황룡이 네.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고 당산나무 아래서 축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를 먼저 지내고요. 풍물패가 앞장을 서고 뒤를 따라서 주민들이 함께 흥을 돋우고 춤도 추고 하면서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꽹과리, 징소리 등이 울려 퍼지면서 마을 전체가 축제 한마당이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청룡줄은 숫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숫줄이요? 네. 그래서 기혼 남성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황룡줄은 암줄이라고 해서 여성과 미혼 남성이 한 편이 되어서 들었다고 합니다. 편을 나누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기혼 남성 쪽 청룡줄이 힘이 더 세서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궁금한데요. 네. 이 줄다리기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두라는 줄 머리에 비녀처럼 생긴 커다란 이 나무로 만든 비녀 목을 꽂아요. 그래서 청룡줄과 황룡줄이 좀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서 이제 세 번의 줄다리기를 짠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쌍용거 줄다리기는 그 여성 황룡줄이 2번을 이겨야 동네 애군을 멀리하고 풍년이 든다. 이런 속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황룡줄이 이기는 풍습이 전해져 옵니다. 쌍용거 줄다리기는 서로 힘을 겨뤄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로 승부를 내는 놀이가 아니군요. 그렇죠. 네. 네. 판교 줄다리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경쟁을 하는 그런 놀이는 아니고 네. 일종의 공동체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네요. 돼요. 네. 예. 다산과 풍년을 바라는 공동체의 기원을 하늘에 비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판교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예, 이런 게 있고요. 쌍용거 줄다리기 경우에는 이제 줄다리기를 끝내고 나서도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요. 네. 쌍용줄과 황룡줄을 강이나 냇물에 태워서 애군을 물리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단순히 줄다리기 행사를 가지고 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 긴 시간을 통해 큰 줄을 준비하고 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정월 대보름 행사로 치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쌍용거 줄다리기는 문화적인 보존 가치가 큰 성남의 소중한 유산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아직 공식적으로 문화재 지정은 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앞서 이못을 집터다지는 소리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성남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 나눴거든요. 네. 이 쌍용거 줄다리기는 아직 지정이 되지는 못했군요. 네네. 그래도 전승 가치는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성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다행히도 이 성남문화원,
성납학연구소 이런 기관들에서 쌍용거 줄다리기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를 모색하고 보존, 전승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자, 그럼 요즘에도 이 쌍용거 줄다리기 행사를 성남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좀 정확히는 성남문화원이 1980년에 다시 발굴을 하고 81년에 재현을 해서 성남에서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판교 신도시 개발이 됐는데요. 다시 중단이 된 거죠. 아, 예. 네. 그때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좀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성남문화원이 보존회를 재정비하고 그래서 2010년부터 정월 대보름 즈음에 시연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판교동 주민센터 앞에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정초에 열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정초에 청취자분들도 좀 나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마을의 안녕과 화합의 의미가 담긴 민속놀이라는 걸 오늘 알았으니까요. 성남 주민이라면 꼭 참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부디 이 놀이 그대로 후세대에 잘 전승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럼 지은님과 저도 참여하면 당연히 황룡줄 당겨야겠어요. 네, 아쉽게도 기혼 여성은 황룡줄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윤솔님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응원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응원을 하면서 이 놀이의 의의가 무엇보다도 이 애군을 물리치고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네네. 우리 그 마음을 다 같이 빌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성남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유산 쌍용고 줄다리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쌍용고 줄다리기가 열리는 한마당 현장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오리뜰 농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사에 앞서 우리 고만고만 예술단에서 비나리 잠시 한번 하고 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우 성남국악지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박영기 총연출자님과 함께 이제 진행되는 어떻게 이 동아줄을 꽂는가 하는 시범을 잠깐 보이시죠? 천천히 생각 좀 조심하세요. 신문 조심하세요. 막 잡으세요. 청년 기가 좀 약한 것 같아. 어떻게 막걸리 한잔 하고 할까? 막걸리 한잔. 예, 밑에서 우르 드세요. 밑에서. 자, 잘 삽입시켜. 자, 청룡 좀 내리세요.
한명 벌려. 한명 더 벌려줘. 더 벌려줘. 자, 힘들다. 자, 그대로 내리세요. 그대로 조심하세요. 자, 입장 잘 질렀어요? 청년 응원 한번 하세요. 자, 줄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직 잡으면 안 돼요.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자, 그만. 청년 그만. 청년 응원하세요. 자, 우리 돌아온 지금 올립니다. 지금 올리세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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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지키세요, 지키세요, 지켜. 우와! 정명승! 성남의 전통문화 행사인 쌍용고 줄다리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오리뜰 농악입니다. 영신님과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이 농악이 탄생한 배경인 두레와 농악의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오리뜰 농악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개념이 필수입니다. 먼저 두레는요, 농촌에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했던 공동 노동 조직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협동 정신이 담겨 있겠죠. 네. 그리고 농악은요, 농경사회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되던 음악이자 춤,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흔히 풍물놀이라고도 불리죠. 2014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두레는 공동 노동 조직, 농악은 그 노동의 효율을 높이고 공동체를 단합시킨 예술이었군요. 그럼 이 두 요소가 결합된 두레놀이가 바로 오리뜰 농악의 뿌리가 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레놀이는 두레패 안에 있던 풍물패가 중심이 되어서 농번기나 농한기에 마을 사람들이 풍물에 맞춰 놀던 놀이입니다. 성남 지역의 경우에는 판교, 상대원동, 심곡동 이런 여러 지역에 두레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남의 여러 두레놀이 중에서도 왜 유독 오리뜰 농악이 대표적으로 남아서 전승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이 농악의 이름인 오리뜰은요, 옛 지명에서 또 유래를 했어요. 오리뜰은 과거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의 옛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대대로 이어지던 농악이라고 해서 오리뜰 두레농악이라고 붙여졌죠. 특히 194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이후에는 1970년대 말까지 풍년을 기원하며 농번기, 농한기 가리지 않고 활발히 전승되었습니다. 당시의 악기로는 쇠, 장구, 북 외에도 태평소라고 하는 호적이 포함되었고 12발 상모와 기수, 포수 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쇠라는 악기는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쇠는 꽹과리를 말합니다. 꽹과리를 네. 쇠라고 하는군요. 네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전통이 한때 단절될 위기를 겪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1973년 이 구미리가
성남시에 편입이 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 점차 뜸해지더니 결정적으로는 1989년 분당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농악도 자취를 감추게 되죠. 빠른 도시화가 전통을 삼켜버린 셈일까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 사라질 뻔했던 전통을 다시 살려낸 분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요. 복원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006년에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통예술 활동을 해오던 강승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복원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강승호 선생님은 이제 농악을 하고 계셨는데요. 왜 우리 지역에만 농악이 없을까?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로 연희자인 장양천님의 아들인 장계성님, 그리고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 회원들이 뜻을 같이 모았습니다. 네. 당시 원로 연희자들의 심층적인 고증과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농악을 원형대로 되살려내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2007년 문화관광부 전통예술재현 및 복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마침내 성남 오리뜰 농악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복원 이후의 가치 인정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복원 후에 활발한 전승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복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승까지 이어진 셈인 건데요. 네. 이 농악은 시대성, 또 지역성, 예술성 등 다방면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 1월 17일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까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성남시 향토문화유산 제16호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뜰 농악의 특징적인 연희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악기와 놀이 방법이 사용되었나요? 네, 오리뜰 농악은요, 경기 웃다리 농악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쇠, 징, 북, 장구, 그리고 태평소 외에도 작은 심벌지처럼 생긴 재금이라는 악기가 사용되죠. 재금이요. 네. 평상시의 연주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쇠, 징, 재금, 북, 호적으로 연주하는 육디기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호적이 아마 태평소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재금, 장구, 호적만 이루어진 가락인데요. 주로 국거리 가락을 연주하는 삼제비 형태입니다. 재밌네요. 삼제비. 네. 아마 세 개라서 삼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럴 수 추측해 있겠네요. 봅니다. 네네. 특히 삼제비의 연주에 맞춰서 경기도의 다양한 민요를 부르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것은 노동의 고통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을 높여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민요를 통해서 노동의 고통을 잊고 능률을 높였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외에 다른 특색 있는 요소도 있을까요? 네, 둘의 농악의 특징인 농사풀이 놀이가 있습니다. 가래질, 썰애질, 벽시 뿌리기, 모심기 등을 놀이로 풀어내는 거죠. 또한 놀이를 하면서 진을 짜는 진풀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전술 중에 하깃진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알죠. 네. 학이 날개를 펴는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역시나 농악의 진풀이도 한자로 열십자 모양의 십자진, 그리고 큰 대 모양의 대자진 등의 독특한 형태가 있고요. 또 건달춤이라고 하는 네. 독특한 춤사위도 놓칠 수 없는 백미입니다. 보고 싶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리뜰을 중심으로 놀이가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용인이나 판교 등에서 인근 마을 농악단과 함께 다리를 밟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답교놀이 형태로 연이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농악과 사물놀이를 혼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리뜰 농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차이점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농악, 사물놀이 모두 같은 악기를 사용하고 같은 장단을 연주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물놀이의 모태는 바로 농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1970년대 말 젊은 국악인들이 이 음악적인 정수만 뽑아서 현대적 무대에 맞게 재구성한 무대 예술이 바로 사물놀이인 거죠.
네. 그래서 앉은 자세로 연주를 하고요. 악기도 쇠, 징, 장구, 북 이렇게 4가지 악기만 연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앉아서만 하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 농악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구분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악은 음악과 함께 율동, 춤이 들어가고 또 공동체적인 연희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복원된 오리뜰 농악이 현재 얼마나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성남 오리뜰 농악 보존회를 중심으로 꾸준한 정기 공연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전성기 시절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3위 입상 이후로 전국 두레 풍물경연대회 금상, 원주시 전국 풍물경연대회 종합대상, 전국 농악명인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등 화려한 수상 실적을 자랑합니다. 아, 정말 화려한데요. 네. 과거 오리뜰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내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신명과 흥을 전해주는 성남시 대표 문화유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오리뜰 농악의 신명나는 가락이 성남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향토산 제16호 성남 오리뜰 농악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리뜰 농악 팀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남의 전통문화 행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왜 사라질 뻔한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전승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통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뿌리이자 구성원 간의 관계를 엮어주는 핵심 자산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말하기를 공동체 기반의 문화유산은 현대사회에서 시민성을 기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리뜰 농악이나 줄다리기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원로 연희자와 젊은 세대가 교류하는 것처럼 전통은 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의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시민성을 기르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지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전통 문화의 복원과 전승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창의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요, 디지털 시대 전통 문화는 새로운 창의력의 자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현 시대의 감각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그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예술과 산업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복원과 전승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고유한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 리옹 구도심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였거든요. 네, 이런 사례처럼 말이죠.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찾아내고 또 경쟁력을 높인다면 미래 세대의 새로운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city is just city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좀 현대화된 모습이 대체로 다 비슷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각 도시가 전통의 복원과 전승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고 꿈꾸는 도시들이 다 각자의 색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성남도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전통의 모습을 많이 복원하고 전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모두 오늘 전통의 미가 풍부하게 흐르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복원자들의 땀과 열정이 지켜낸 노력에 현재 우리의 관심도 더해져야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한번 찾아보는 관심이 10년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을미디어팀 주버스가 이야기하는 성남의 멋,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남의 세 가지 전통, 이mus을 집터 다지는 소리, 쌍용거 줄다리기, 그리고 오리뜰 농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 집에 터를 다지며 서로의 행복을 빌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 줄을 함께 잡아당기며 웃던 사람들, 그리고 장단에 맞춰 흙먼지를 일으키던 농악대의 발걸음. 그 속에는 기술도 대단한 도구도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단단히 지탱하던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전통 속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 말이죠. 이mus을 집터 다지는 소리의 박자처럼, 쌍용거 줄다리기의 굵은 줄처럼, 오리뜰 농악의 북소리처럼 성남의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엮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옛소리와 숨결을 마음속에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함께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